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해서 이명박 정부 사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 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부정축제 자산 있으면 반수하겠습니다. 우리 대통합 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굳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합리적인 진보부터 계획적인 보수까지 함께 할 수 있다. 당 안팎도 가리지 않겠다. 저는 이 적폐청산과 통합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청산하면 저는 저절로 통합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과 통합은 동전의 앞뒤면처럼 함께 가는 것이다. 자, 각 후보들마다 이렇게 모순의 관리를 해야 될 순간이 다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적폐청산과 대통합을 같이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모순되지 않습니까? 두 개가 또 동전의 앞뒷면 같은 어떤 거를 지금 우선시한다는 내용입니까?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적폐청산에서 더 나간 보수 괴멸 그리고 앞으로 장기 집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약간 중도층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문 후보가 다시 아침 인터뷰에서 적폐청산도 하고 대통합도 하겠다. 심지어 자유한국당하고도 협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기존의 지지층도 안심하게 하고 적폐청산 얘기를 함으로써 대통합 얘기는 흔들리는 중도 보수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붙잡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대선 전략, 표심을 묶어놓기 위한 그런 전략에서 나온 메시지고요. 실제 만약에 일주일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할지야 일주일 후에 구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도나 보수층을 향해서 손을 잡는다고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적폐와 손을 잡는 거냐라면서 문재인 후보가 공격을 한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던 그 논리에 본인도 더 속하는 거 아닌가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을 적폐청산으로 이제 계속 청산하다가 네. 그 청산하는 또 자유한국당과 또 협치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국정이 상당히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좀 정신없이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상대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과연 저쪽에서 적폐청산이라고 계속 뭐 위원회 만들고 뭐 조사하고 한다고 하는데 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새 정부 출범하면 네. 총리 인준부터 해가지고 또 협조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고요. 일단 저는 이거보다는 참 이해찬 전 총리가 얘기했던 보수 괴멸 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듣는 사람의 누구냐에 따라서 좀 소름 끼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뭐 코드 인사로 공무원들 이렇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무슨 사정이라든지 뭐 세무당국 이런 거 또 뭐 해가지고 또 언론사라든지 뭐 민간 기업들 이렇게 옥죄고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네. 논란이 혹시 이런 뭐 보수 개멸 이런 얘기에 따라 가지고 또 차기 정부에서 또 재현되는 거 아닐까 이런 좀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후보 지금 중도와 보수층의 유권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또 한편으로요. 적극적인 지지층 굳히기에 또 나섰습니다. 지지층들이 단단히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향해서 또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삼국 카페 회원님들 문재인입니다. 유세장마다 찾아주시고 우리 이미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항상 힘이 납니다. 상포 햇들 사랑하오. 상포 햇들 사랑하오. 소변어들 사랑하기. 화장관님들 사랑합니다. 네, 이 삼국 카페라고 해서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여성
유저들, 사용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카페가 3곳이 있다고 합니다. 쌍코, 소드, 화장빨. 이게 모두 성형, 패션, 그리고 메이크업과 관련된 커뮤니티인데 그 본연의 목적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정치, 사회, 문화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원이 가장 많은 커뮤니티인데 여기에 이 이용자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고요? 아무래도 젊은 층이 주 이용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지지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뭐 이제 가서 가끔 눈으로 보는 그런 네. 커뮤니티가 좀 있는데, 커뮤니티마다 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인 카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카페도 많이 있는데 네.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도 뭐 야구 관련된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도 네. 좀 메시지를 보내고 했거든요. 이게 이번 대선도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대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약간 그런 활동이 약간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는 이제 지지층이 굉장히 젊은 층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네. 적극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구애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성 이용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지 이제 호칭도 굉장히 귀여운 호칭이네요. 문재인 후보를 인이라고 부르네요. 끝자만 인이. 네, 허만섭 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섭이가 되겠군요. 섭이. 황순 우기. 예, 저는 우기가 되겠고요. 예, 허만섭 차장. 얘기해 예. 주시죠.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유세장을 가보면 그 2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네. 어떤 20대들 사이에서는 어떤 거대한 대중적인 분위기,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런 네. 분위기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문재인 후보가 결국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 20대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그 굉장히 큰 지지에 힘입어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스스로 애칭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주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편하게 선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호사다마라고요. 지금 지지율 1위를 계속 줄곧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캠프 내에서는 지금 경계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경계령이고 왜 이런 게 떨어졌는지 화면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저희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것이 확실하니까 이번에는 좀 진보적인 후보에게 투표하자거나 이런 흐름들이 생기는 것을 경계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에 대한 지지는 다음 선거에 하셔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정권 교체에 집중해 주는 것이 시대의 정신 아닌가 호소를 드리고요. 강원 말씀드리면 춘천이나 원주 같은 규모 있는 도시는 문 후보가 앞서갑니다만 전체 평균으로 보면 강릉, 속초, 삼척, 동해 등 이 영동 지역은 새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문재인 빨갱이라며 나 안 찍을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샤이 보수층이 의외로 많다고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 심정숙 차장 그리고 서정보 차장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가요, 두 자릿수 지금 지지율이 나왔죠.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경계를 할 만한 대상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그 예전에 2, 3%대의 그런 지지율을 보였다가 네. 지금 처음으로 이제 11.4%까지 올랐는데요. 심지어 홍준표 후보와는 오차범위 예, 내로 거의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의 근접해 있죠. 보통 이제 10% 마의 10% 벽을 넘으면 상승세를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도 그랬고 홍준표 후보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10%를 넘는 순간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네. 그런 숫자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생긴 셈이죠. 네. 그런데 그 그러니까 그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그 정의당이나 이 진보 정당에 대해서 일방적인 양보를 거대 민주당에서 계속 강요해왔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뭐 가장 가까운 그 과거랄까 2012년에 그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해줄 때도 박근혜만은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때 그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를 내려고 했던 진보정의당을 그때 주저앉힌 적이 있었고요. 네. 그 전에는 또 그 경기도지사 선거를 하면서 유시민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 그때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거 아마 그랬죠. 그 경기도지사 그 후보직을 사퇴했던 적이 있었고요. 네. 이런 식의 그 일들이 반복되면서 일각에서 정의당 내부에서는 우리가 무슨 민주당의 위성당이냐. 네. 민주당 후보 없을 때만 우리 보고 내란 얘기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다음 대선에 다음 대선에 표를 달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내부적인 반발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아마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아마 그 문재인 후보 쪽에 어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심정숙 차장이
심상정 후보의 마음에 대해서 잠깐 짚어주셨는데요. 심상정 후보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의당은 다음에 찍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독해가 가능해요 그 말이? 작은 가게에도 손님들 못 가게 막냐고요. 그게 대표적인 갑질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1등하고 계신 문재인 후보님께서 해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에 대해서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2위를 하게 냅두지 2위 하는 거 막지는 말아달라. 그리고 차라리 홍준표 후보가 2위 하는 것보단 심상정 후보가 2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 심상정 후보가 만약 2위를 한다면 네. 그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우리나라 진보정당이 네. 2등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지난 대선에 진보정당 쪽에서 한번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후보를 양보했지 않나요? 예, 근데 이번에 또 하라고 하니까 조금 그쪽에서도 좀 황당하다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빙의 선거면 모르겠는데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거의 20% 정도씩 앞서가는 굉장히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 몸조심이 과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군대 제대할 때 말년 병장들은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며칠 안 남은 이 대선 전국에서 지지율 1위를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던 문재인 캠프에서는 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할 만한 그런 또 심리 상태도 납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그렇긴 있는 것 한데 같아요. 이제 심상정 후보 측에서도 장난으로 나온 그렇죠. 게 아니고 죽기 살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얘기를 저렇게 다음에 찍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실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또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강한 공격과 방어가 있었고요. 네. 또 사퇴해라, 못한다. 사퇴하시오, 못합니다. 이런 것도 토론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만 거기에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현재 민주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자기당 후보가 득표율을 조금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득표를 많이 하기 위해서 비록 그 진보 정당이긴 합니다만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 다음번에 지지하시고 자기당 찍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잘못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보당이 진보 정당인 이런 그 정의당이 어떤 공세 정치적인 그런 그 공격의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정의당이 잘 되는 거랑 민주당 잘 되는 거랑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보다 득표율을 많이 얻기 위해서 다른 정당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공격도 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런 심상정 후보에 대한 경계령 외에도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경계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SNS 사용도 좀 조심해라. 그리고 또 유세장에서 춤도 너무 많이 추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천 탈락까지 했을 정도로 설화가 많았던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나 네. 진성준 전 의원, 말을 약간 직설적으로 그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두 의원들에 대해서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조심하라는 심정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 차원에서 SNS에는 가급적 말을 많이 쓰지 마라. 네. 괜히 설화를 만들어서 일주일 남은 선거 정말 다 된 밥에 콧바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라는 얘기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진선미 의원이라든지 이재정 의원 이런 분들 그 댄스 삼매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그 동영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마치 좋은 의미로 떠돌기도 하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 다 됐다. 선거 다 끝난 거 아니야. 벌써 샴페인 터뜨렸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라. 현장에서도 흥에 겹더라도 흥을 조금 자제하라. 이런 경계령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유세장에서 춤 조심하고 SNS에서 글 조심하고 그 항목에는 아마 이해찬 전 총리의 이런 지나친 발언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주의사항에. 예, 그렇습니다. 이해찬 총리의 그 발언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발언이었고요. 그렇죠. 보수 괴물. 문재인에 대한 포비아, 문재인 포비아가 이게 좀 현실이구나. 네. 이런 또 느낌을 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약간 확인이 됐던 게 뭐냐면 여론 지지율과 실제 그 표를 개봉해서 열어보니까 그 득표율 요 사이에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한 10% 이상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포천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그 숨은표, 여론조사에서 안 드러나는 숨은표 샤이보 수가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 아닌가, 이번 네. 대선에서도. 이런 또 얘기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지금 꽤 많이 앞서 있지만 뭐
좀 그런 경계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회찬 의원의 그런 괴멸이라는 표현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보수 괴멸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극우 보수라고 했고요. 또 극우라는 게 지금 좀 풀어서 보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건전한 그런 보수를 전부 다 괴멸하자, 뭐 괴멸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